자, 지금까지는 송유일 매니저와 함께 이번 주 시장을 복귀해봤고요. 이 복귀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주 일정, 대비, 전략 세워봐야겠죠? 박철수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대박일지 정말 대박입니다. 일정과 매니저님의 의견까지 같이 종합을 하다 보니까 정말 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뭐 하나하나씩 봐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먼저 지난주 이제 항공주와 관련된 항공 노선 일정부터 하나하나씩 볼까요? 일단은 지난주 대박일지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일단 월요일날 일정 중에 보면 이제 김포와 이제 하네다 공항 노선이 증편되는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던 섹터다 보니까 증편은 소식은 사실 호재세에 가깝죠. 근데 그렇죠.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항공주 같은 경우는 이제 고환율이라든지 이런 코로나 확산 이런 게 사실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사실 환율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비용은 계속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코로나도 다시 한번 좀 이게 확산되는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실제로 움직임이 잘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번 주에도 굳이 이렇게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역시나 횡보하거나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월요일날 중복 관련주. 사실 이런 거를 말씀드릴까 하다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하지 말라고 말씀 강조해 주셨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계절주 같은 거나 이런 일정들, 전통적인 일정 관련된 주식은요. 좀 더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 겨울, 뭐 오리율이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종목들을 사실 때는요. 최소한 한 3개월 이상 전부터 조금 분할 매수로 매집을 하셔서 안정적인 편단가를 좀 만들어 놓고 시세가 좀 미리 나오거든요. 최근에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익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중복 관련주라고 해서 지금 바로 들어가는 건 너무 늦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특히나 과거 주가 추이를 보면요. 오히려 7월에 사면 손실인 경우가 눈으로도 우리가 다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안 좋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두 종목 다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계절주라든지 이런 것들 하실 때는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드디어 LG에너지솔루션 보호회수가 풀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 풀렸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일단은 이게 사실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던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물량이 대량으로 풀리는데 그게 한 번에 쏟아지면 당연히 이거는 급락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수가 좀 눌려 있었고 바닥권에서 움직였었는데 그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겁니다. 이 엄청난 이 보호회수 해제 물량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재료가 소멸이 되면 오히려 주가는 좀 더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곧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예상 그래서 적중했죠. 예상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일정을 볼 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쓰면서요. 이런 시나리오로 갔을 때는 이렇게 대응해야지. 반대의 시나리오가 나오면 난 이렇게 대응해야지. 전략을 미리미리 짜놓으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급하지 않게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유연하게 종목들을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항상 일정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수요일까지 일정 잠깐만 보고 LG에너지솔루션 나온 김에 지금 악재도 어느 정도 좀 훌훌 털어낸 느낌이고 그다음에 이제 부담이 좀 줄어든 가격대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모아가는 관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주가는 상장 이후에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지금 이제 조금 반등 나오기 시작했는데 일단 물량 부담이 일단 해소가 됐잖아요. 그리고 사실 실적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삼성 SDI가 좀 더 좋거든요. 사실. 그런데 하반기 때 LG에너지솔루션 실적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성장폭이 좀 더 높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부하더라고요. 엄청 좋아질 거라고. 3사 중에 제일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걸림돌도 어느 정도 해소가 많이 됐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 실적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이제 분할 매수로 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것도 적금 대신에 많이 하시잖아요. 왜? 회사가 가장 또 큰 회사기도 하고 안정성도 있고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보면 항상 좋은 결과를 줬었거든요. LG에너지솔루션도 같은 마찬가지죠. 그래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 가장 높은 배터리 셀 업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역시나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이니까요. 적금식으로 적립식 투자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일정 보기 전에 한 번 더 중복 관련주들 이제 좀 더워지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덥다. 제가 더위에 되게 약한데 7월도 덥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오늘 정말 덥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무더위 관련주들 지금 투자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긴 한데 박철수 매니저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면 지금도 늦은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늦었다고 해요. 물론 개별 종목별로 이슈가 있으면 갈 수도 있죠. 뭐 수급이 너무
너무 많이 밀려서 저평가라서 뭐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는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전통적으로 이런 폭염 관련된 종목들, 뭐 계절주들 있잖아요. 여름 계절주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7, 8월에 사면은 횡보 아니면 일단은 하락이 많았어요. 네, 그럼 그 1년 전에 밀립니다. 네, 6월 달, 1월 때 올라가거나 아니면 7, 8월 때 좀 밀린 다음에 저점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가거나 이런 식의 흐름들이 최근 3년 이상 5년 가까이는 계속 반복이 되었었거든요. 네. 사람들은 그걸 다 학습을 한 상태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리 사서 시세 나올 때 빠르게 정리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계절이 속한 그 타겟이 되고 있는 계절에 딱 왔을 때 사는 건 조금 피하시는 게 확률적으로는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염 관련주 내년 봄을 노리는 게 좀 더 낫겠다. 네, 봄에 사는 게 봄쯤? 가장 좋습니다. 6개월 정도.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6개월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 목요일부터 리뷰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목요일 날 일단 싸이타운이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으로 CBI와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NHN 벅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이제 싸이월드 재개를 했을 때보다는 사실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정말 오랜만에 이제 런칭을 했을 때야 사실 기대감이 있어서 실제로 뭐 인트로메디라든지 이런 과거 종목들이 잘 갔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뭐 일정을 알려드리면서 크게 말씀드리진 않았죠. 근데 실제로 잘 안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 CBI라는 종목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좋았던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무상증자였어요. 또 오늘 또 무상증자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 종목을 일단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일정과는 좀 무관하게 올라가긴 했지만요. 일단 무상증자가 나왔으니까 일단은 권리락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보시고 권리락 전에 시세가 좀 꺾이기 시작하면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은 좀 수익 실현 좀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권리락 이후에 또 신주 상장 때 또 이제 변동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무상증자 이후에 권리락 그리고 신주 상장일 이럴 때의 변동성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하니까요. 항상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일정도 볼까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3개의 종목이 상장을 했습니다. 네. 큰 기대감. 역대 최대의 그 경쟁률을 보여줬던 성일하이텍이 일단 상장을 했고요. 목요일 날 그리고 에이프릴바이오가 목요일 날 상장을 했고 금요일 날 ICH가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세 종목 다 똑같이 말씀드렸죠. 최근에 이제 상장 종목들이요. 연이틀 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일단 첫날 한번 고점 찍고 윗골이 달고 밀리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일단은 첫날 어느 정도 최소한 절반 이상 정도는 수익 실현 좀 하시고 나머지만 추가 상장에 좀 베팅을 하시라. 왜냐면 그리고 나서 바로 밀리면은 챙길 수 있는 수익을 다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점에 팔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정 부분은 분할 매도로 수익을 좀 챙기시고 남은 비중만 특히나 뭐 실적이 좀 괜찮은 종목, 성장주라면 좀 더 상방에 베팅을 해보시고요. 뭐 적자 기업이라거나 조금 약간 지금 펀더멘털이 좀 약한 기업이라면 그냥 첫날 다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하면은 비중을 축소를 최대한 해놓는 게 좋겠다라고 봅니다. 네. 실제 세 종목 다 상장 첫날에는 좀 급등 나오고 바로 밀리면서 좀 아쉬운 상황들을 보여줬었는데 일단은 눌림이 나오고 나서는 또 볼만한 종목들은 많이 있어요. 첫날은 이제 수급이 워낙 수급 영향으로 많이 변동성이 있는 거지 뭐 성일하이텍도 마찬가지인 게 페페토리 쪽에서는 상당한 성장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눌림 만들고 그다음에 저점에서 반등 나올 때 천천히 하지만 변동성이 계속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는 항상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요일도 일정이 남아있죠. ICH 상장. 뭐 비슷하게 뭐 흐름을 좀 가져왔다 볼 수 있을까요? 네, 셋 다 똑같습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 일정은 어떤 게 기다리고 있을지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8월 1일 월요일 일정입니다. 네, 월요일 날 일단은 지난번에 한번 이 청약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자, 수단 인더스트리가 신규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발전 설비라든지 건설, 운전 이런 관련된 종합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라고 이미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은 2021년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 증가하면서 실적 안정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실적 시즌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성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업이익률도 최근 분기 영업이익률이 5개년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그냥 잘 나오는 기업이 아니라 영업이익률도 올라가는 회사구나. 그만큼 성장 모멘텀이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대주주라든지 특수관계인 지분이 한 60% 정도가 있는데 6개월 동안 묶여 있습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가지고 있는 분들은 6개월 뒤에 이게 풀립니다. 보호에서 풀리면 또 그 전부터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왜? 이때 풀리는 물량을
물량 때문에 급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회피형 물량들이 팔 수 있는 사람들 쪽에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정들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상장한 이후에 첫날은 조금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시는 전략으로 가시고 신규 진입이라면 역시나 첫날은 저는 좀 비추천입니다. 비추? 어느 정도 네, 눌림 나오고 매물들이 네. 좀 소화가 됐을 때 그때 한번 매수 타이밍 잡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제 위메이드, 위믹스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네. 위메이드의 위믹스 3.0 메인넷이 이제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메이드가 좀 사실 좀 많은 분들에도 걱정을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좀 하나인데 맞습니다. 일단은 대차거래 잔고 증가 상위 종목이에요. 그만큼 일단 공매도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는 종목이라서 아직도 조금은 보수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자, 2분기 때 실적 적자 폭이 좀 클 걸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실적 발표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뭐 그렇게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없겠죠. 실적 시즌은 여전히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지만 일단 2분기 적자가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인센티브라든지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단기간적으로는 좀 지수의 상승을 좀 제한할 수 있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보수적인 전략 좀 하시고요. 다만 2분기 때 안 좋지만 3분기 때는 회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3분기 실적 발표까지 아직 멀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3분기 내에 어느 정도 저점 만들고 수급 들어오면서 기대감이 좀 생기면 그때는 매수의 절호의 타이밍이 좀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일단은 관심 종목에 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하나 더 볼 텐데요. 자, JR 글로벌 리츠 추가 상장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유상증자인데 보통 주가 상당히 좀 많은 물량이에요. 그래서 추가 상장하면 사실 주가 희석에 대한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시죠. 그래서 항상 유상증자가 되면 변동성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우리가 감안하고 전략을 짜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리츠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인플레이션 방어주로서의 어떤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 들어 좀 강했어요, 굉장히. 강했는데 왜냐면 자,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물가 상승률을 좀 해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어서 급등이 나왔지만 그리고 나서 좀 이제 급락이 또 최근에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한다라고 하니까 배당을 못하지 않을까 막 이런 우려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 여기 표시를 드렸죠. 자, 부동산 투자법을 보면요.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당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거의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 배당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오히려 이 리스크는 크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살 수 있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일단 매수 타이밍도 좀 천천히 한번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요 유상증자로 추가가 상장이 되는 날, 요 앞뒤로는 사실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때는 좀 조심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산 인더스트리가 신규 상장 8월 1일, 바로 월요일에 기다리고 있는데 신규 상장 종목들은 사실 상장하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을 때 상장하면은 네. 더 주가도 잘 가잖아요. 네. 수산 인더스트리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되게 타이밍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안한 게 뭐냐면 네. 이번 주에 좀 반등이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2차전지라든지 이렇게 크게 좀 조정받았던 것들이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그쪽으로도 좀 수급이 분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어요. 그래도 뭐 하락장 때보다 훨씬 낫죠. 그래서 일단은 실적이 괜찮은 회사니까요. 좀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화요일 일정 볼까요? 네, 화요일 일정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실리콘2가 추가 상장이 있습니다. 아까는 유상증자였다면 이번엔 무상증자인데 주당 5주가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급등이 한번 나왔었죠. 일단은 이커머스 역직구 관련된 대표 기업이고 전 세계 한 100여 개국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나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안정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도 계속 뭐 지켜볼 만한 역직구 관련된 대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는 이제 분할 매도를 조금 준비를 미리미리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장을 하면 요새 이게 무상증자가 참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권리적 때 급락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신규 상장일 날 신주가 들어오는 날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안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 수가 그래서 없죠. 이게 그래서 민감하게 조금 여러 번의 어떤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시고 단기적으로 좀 호가창 보시면서 빠르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저는 일단은 분할 매도로 좀 비중을 축소하시고 네. 다시 또 추가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변동성이 커져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그렇게
확답을 내릴 수 없을 때는요. 일단 회피가 저는 답이 맞다고 네. 봅니다. 그래서 일단 좋은 회사고 그래서 무상증자까지 나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으로는 좀 좋게 보고 있지만요. 단기적인 이 이슈에는 흔들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화요일은 이거 일정이 하나라서 네. 수요일도 한 번에 들어보겠습니다. 네, 수요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첫 번째로 일단 이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이죠. 이 다누리 발사가 원래 수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틀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5일 날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8시죠. 8시 8분 이때 발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대표적인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항공우주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좀 잘 움직였거든요. 이런 기대감도 충분히 있었고요. 네. 그 나로우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신고가가 나오는 최고가를 찍었던 종목들도 나옵니다. 근데 이왕이면은 똑같은 테마에도 좀 실적이 나오는 기업 그리고 이왕이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두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본체 제작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하고 있었던 한국항공우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인공위성 추진 시스템 관련된 사업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일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업인데 문제는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고점을 뚫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수요일이 아니고 금요일 일정이기 때문에 초반에 조금 적절한 너무 큰 비중은 아니고요. 네. 약간의 비중을 가지고 한번 일정 매매는 한번 해보실 수 있겠지만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준비를 하실 수 있는 분들만 네. 뭐 장중에 넣어놓고 못 보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장중에 계속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분들 계속 보실 수 있는 분들만 좀 해보시고 일단 고점이 많이 뚫린 종목이기 때문에 급등이 나와서 언제든지 시세 차익으로 눌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눌림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빠르게 또 파셔야 된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돼서 매매가 좀 까다로울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공우주 관련된 종목들 하실 때는 좀 더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다음 한번 볼 텐데요. 자, 바이오 플러스 인터팩스 코리아가 개최가 됩니다. 이름과 뭐 연결지어서 보시면 당연히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런 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3일부터 5일까지 수목금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제약바이오 쪽에는 특별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지만 뭐 이런 일정들이 나오고 뉴스가 나온다면 안 좋을 건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약바이오 갖고 있는 분들은 일정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넣어드렸고요. 특히나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에는 제약바이오 특히나 실적이 좀 적자이고 R&D에 투자 많이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은 사실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이자 비용이 늘어나고 그리고 자금 순환이 좀 애로사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굉장히 금리 인상에 취약할 수가 있으니까요. 더욱더 제약바이오를 건드릴 때는 확실한 어떤 이슈가 있거나 또는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안정적인 종목들 중에 눌림을 공략하는 전략이 좋겠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요일엔 실리콘2 추가 상장, 무상증자 주당 5주 배정 일정이 있었고요. 수요일 이 다누리호 발사가 이틀 밀렸다는 것, 그리고 금요일에 빠른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만 좀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 이제 인터팩스 코리아 개최 예정 바이오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목요일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이 대체적으로 적네요. 네, 있습니다. 적습니다. 자, 목요일 일정 하나를 가져왔는데, 자,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가 추가 상장이 있었습니다. 유상증자가 있었고 물량도 꽤 됐었는데, 요게 일단은 연장이 됐습니다. 철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요 가지고 있는 분들 그 뉴스를 확인을 뭐 대부분 하셨겠지만, 네. 혹시라도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뉴스 체크가 안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몰라도 제가 넣어왔습니다. 일단은 일반 공모 유상증자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일단은 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미국 쪽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에. 근데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시장 분위기상 일단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이로 인해서 뭐 신주가 들어오거나 또는 주가가 희석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없어진 상황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수요 예측도 실시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가지고 있는 분들 요 일정은 전혀 주가에는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은 아니니까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요일도 일정이 적고요. 금요일도 그렇습니다. 금요일까지 한 번에 또 들어볼까요? 네, 금요일 같은 경우는 조강 ILI의 추가 상장이 있습니다. 역시나 똑같아요. 아까 종목도 있었지만요. 무상증자로 한 주당 5주가 배정이 됐습니다. 굉장히 급등이 많이 나왔죠. 어마어마하게 급등이 나온 이후에 지금도 가격 조정이 계속 네.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산업 전반에 있는 설비 배관용 밸브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벨프라고 잘못 적었는데 밸브 제조 기업이고요. 원전과도 좀 묶여서 움직일 수 있는 회사예요. 왜냐하면은 국내 최초의 원전용 대형
안전, 방출 밸브를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원전과도 묶여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밸브 관련된 제조 기업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실적도 잘 나오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원전과도 묶여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도 한번 관심 있게 넣어놓으시고 관심주로 넣어놓으시고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신규 진입 고려 시에는 추가 상장 이후에 그다음에 변동성이 좀 완화가 되면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역시나 분할 매도. 이날 만약에 혹시 급등이 안 나고 좀 약간 장 초반에 좀 횡보하거나 조금 약간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저는 일단은 좀 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중을 최소화시켜 놓으시고 그다음에 반등이 눈으로 확인됐을 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공략해 보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주 일정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대박일지 정말 적중률도 좋고 다음 주 시장 대비하기 너무 좋거든요. 매일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박철수 매니저 검색하신 뒤에 이 대박일지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니저님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